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인문대생을 위한 앱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을 담당할 강사 이주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수업 첫 번째 영상으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시점에는 아직 2학기가 시작이 안 됐는데 우리 수업에 관심 있는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며칠 정도 더 빠르게 영상을 찍어서 게시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 당연히 환영 인사 슬라이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대충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수업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전에 내가 학교에서 등등에서 배웠던 다양한 기초 프로그래밍 지식들을 토대로 이번 학기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아마도 이 수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자기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돌아가는 간단한 프로그램들 위주로 만들잖아요. 다른 수업에서는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핸드폰들 중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앱들을 만드는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들 이번 학기에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은 최종적으로 뭔가 각자 목표를 직접 세워서 그렇게까지 크진 않지만 적당한 사이즈의 일종의 프로젝트 같은 느낌의 커다란 과제를 같이 해보는 그런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뭔가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한 달 동안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들도 아마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환영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내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느 수업이 다 그렇듯이 각종 소개 진행하는 걸로 꾸며봤어요. 그래서 강사 저 자신 소개하는 거랑 이 과목, 그 다음에 그 과목 요번 학기에 제가 진행할 이번 수업에 대한 소개를 이어서 진행하고 이번 주 영상은 여기서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첫 번째 영상을 찍으려고 한 게 8월 초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날씨가 막 비 오고 덥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여기가 제 연구실, 학교 내 연구실인데 냉방시설이 있기는 있어요. 가끔씩 찬바람이 나오긴 하는데 저 찬바람 나오는 기계를 틀어놓고 촬영을 하면 저 소리가 마이크에 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서 그냥 어차피 가을 지나면 시원해질 테니까 모든 소리 나는 기계들을 다 끈 상태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는 지금 조명 하나가 켜져 있고 조금씩 실내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견뎌가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수업 소개랑 관련된 조금 자잘한 얘기들을 이 영상에 같이 한번 담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봅시다. 강사 소개예요. 일단 제 이름은 이주호고 이제 제가 프로그래밍을 키보드 쳐가면서 시작한 지는 올해로 한 30년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수강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저도 대학원생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이 동일한 대학교를 다닌 지는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생 박사과정 들어가면서 제가 프로그래밍 수업에 본격적으로 강사로서 업무를 맡기 시작한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최종 학력이 박사 수료, 석사 졸업인 상태라서 제 성이 이시고 석사가 영어로 마스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랑 얘기하는 친구들은 보통 저를 마스터 2라고 해서 줄여서 마이님이라고 부르고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스마트폰을 가장 처음 구매한 거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 아니라 윈도우스 폰을 사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7 나오고 8 나오고 하다가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안드로이드 폰을 사서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안드로이드 폰과 관련된 배경 지식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은 제가 이제 사실은 올해 졸업 준비를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떠나야 되니까 이 학교에서.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대충 수업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싶으면 바로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영상 촬영하고 편집까지 다 끝내서 게시하면 다시 대학원생으로서의 업무로 돌아가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촬영을 위한 별도의 꾸미기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시간이 조금 촉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그렇게 꾸미는 걸 많이 해본 그런 인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충 평상시 느낌대로 바로 카메라에 담아서 영상이 이렇게 오른쪽 아래 부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 대충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과목 소개, 과목명이 조금 길어요. 인문대생을 위한 앱 프로그래밍. 띄어쓰기 안 하는 게 정식 명칭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과목명은 아마도 여러분이 이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제가 지금 올려놓은 수업 계획서 내용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게 수업 계획서예요. 여러분 지금 수업 자료 압축 파일에도 동봉돼 있고 그 수강 신청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수강 신청 페이지에는 이제 실제 수강 신청과 연관된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그 중에 일부분 우리 수업 내지는 과목이랑 연계된 내용들 위주로 잘라갖고 들고 온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교과목 개요예요. 언제 이렇게 많이 적었대? 한번 읽어볼게요. 학교에서 접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상황들은 하고 뭔가 어려운 내용이 적혀 있어요. 내 코드의 시작과 끝 그리고 내 프로그램에서 다룰 데이터의 획득과 전파를 직접 제어하는 것을 상정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느낌이 쎄하기 시작했어요. 자, 요거는 아마 여러분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얼핏 들어봤을 내용일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까지 만들었던 프로그램은 보통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한다 라는 건 여러분이 키보드로 적어놨던 여러 함수 정의들 중에 특별한 이름,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예를 들면 main 같은 함수의 내용물을 실행한다랑 실질적으로 동치였어요. 메인 함수 여는 중괄호부터 닫는 중괄호까지 안에 들어있는 문장들을 실행하는 게 여러분의 프로그램의 실행과 동치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이 적절한 코드를 적어놓지 않았다면 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게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수식을 적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용물이 들어있는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거나 하면서 이 메인 함수 정의의 내용물을 열심히 꾸며왔었겠죠. 자, 코드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획득과 전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키보드로 입력받아가지고 적당히 계산하고 그 결과를 소위 말하는 콘솔 창에다가 글자로 출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계산 결과를 담기 위해 어떤 이름들을 미리 선언해 놓고 아까 선언해 놨던 이름들을 적당히 사용해 가면서 예를 들어 X는 3 뭐 이런 느낌으로 할당식을 적어 가면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코드를 여러분이 작성을 해왔을 거예요. 그것도 역시나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적었어야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는을 빼먹는다면 내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적절한 데이터 흐름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여기 적혀 있는 제어, 영어로는 컨트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제어라는 단어에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듣고 온 다음에 이 수업을 듣는 게 나름 효과적일 수도 있다 라는 분위기로 이 첫 번째 문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옛날에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은 대충 이런 스토리가 안에 들어있었어요. 자, 다음 문장을 볼게요. 반면 실질적으로 졸업 이후 접하게 될 상황들의 경우 이러한 제어 권한이 다소 제한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프로그램이 목표에 맞게 실행되도록 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법들 및 요소들을 내 코드에 도입해 가며 프로그래밍에 임하게 됩니다. 레이어. 이건 진짜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문장. 일단 살짝 접어두고 다음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용 앱을 만들 때도 위에서 언급한 제한점들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설치한 앱들의 내부는 여러 부분들로 나뉘어 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우리의 손 입력에 의해 활성화되어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레이어. 요거는 아마도 여러분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다 여러 앱들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버튼이라든가 이런 걸 누르면 지금 화면에 떠 있지 않은 다른 앱을 맨 위에 띄워놓고 그 앱을 잠깐 갖고 놀다가 다시 뒤로 던져놓은 다음에 원래 쓰던 앱으로 돌아온다거나 하는 게 가능하죠. 동일한 앱 안에서도 첫 번째 화면에서 본격적으로 뭔가를 사용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고 메신저 같은 걸 생각해보면 친구 목록이 뜨고 거기 중에서 내가 원하는 친구 얼굴을 목록에서 누르면 그 친구랑 대화를 하는 별도의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뒤로 가기 이런 버튼을 누르면 다시 친구 목록 화면으로 돌아오고 등등이 이루어지죠. 자, 그런 식으로 앱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앱을 만들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왜 번거로운 작업이냐? 사용자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현재 액정창을 꽉 채우고 있는 그 화면이 아닌 다른 화면에 대한 코드는 기본적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게 이제 스마트폰 환경이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노트북 환경이랑의 기본적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스마트폰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그 화면 위주로 자신의 배터리를 쓰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앱 또는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느라 아까까지 보고 있던 화면이 뒤로 숨게 된다면 그 화면, 지금 뒤로 넘어가는 그 화면에 대한 코드는 더 이상 실행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건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상대적으로 부족한 연산 능력 및 전원 공급 능력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설계는 타당하며 또한 필수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여러분 이제 건전지라든가 이런 것들 써봐서 알겠지만 우리 손 안에 들어오는 이 스마트폰은 이 전체를 다 배터리로 채운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반적인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그 정도 수준의 전력량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부피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앱의 실행 그 자체부터 일반적인 데스크탑 노트북이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 가면서 그 와중에 아낄 거는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배터리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정말 당연하겠지만 우리 CPU라고 부르는 실질적인 계산을 수행하는 친구도 데스크탑에 비하면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게 훨씬 더 작고 약한 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은 동일한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더하기 곱하기 연산의 수 자체가 스마트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저런 하드웨어적인
특성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설계상의 차이점도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앱 개발 환경에도 잘 타당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묘하죠? 자, 앞에 문단에서 얘기했던 내용 다시 들고 와볼까요? 여러분이 만들었던 데스크탑용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프로그램 시작하면 그냥 다짜고짜 메인 함수 정의에 있었던 첫 번째 문장부터 실행을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까지 쭉 그냥 이어서 실행을 해버려요. 중간에 잠깐 잠들거나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긴 한데 우리 입장에선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앱 개발 환경에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앱을 실행할 하드웨어 자체가 상당한 한계점을, 데스크탑에 비하면 상당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입장에서는 외울 거리, 그리고 만드는,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물론 각 스마트폰 플랫폼들은 보다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추가 요소들을 미리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며 본 수업 또한 이 부분에 중심축을 두어 전체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그래요. 자, 앱 만들기 다들 얘기하기로는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방금 전 얘기했던 그런 이상한 배경 이야기들을 당연히 이 스마트폰 만드시는 분들, 이 스마트폰에 올라가는 운영체제 만드시는 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초보 프로그래머들이 그렇게까지 많은 거를 배우지는 않았다라는 것 역시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우리만의 앱을 만드는 걸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미리 저 사람들, 우리 선배들이 우리가 직접 조금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물들을 미리 정의해놨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우리 선배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뭐뭐뭐 있나를 둘러보는 느낌으로 한 학기를 진행할 거예요. 왜냐? 그분들이 그걸 왜 만들었냐, 무엇을 참고해서 만들었냐를 토대로 본다면 그분들이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 대상으로서 삼으려고 하는 요 스마트폰 환경 또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문단 가볼게요. 본 수업에서는 개발 도구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앱을 직접 제작해 봅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추가 요소들 중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갖춘 기본적인 것들을 다룸으로써 16주 동안 보다 유연한 코드 실행, 보다 다채로운 데이터 전달을 점진적으로 도모해 보는 것이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레이어. 자, 여기서 말하는 보편성은 우리가 비록 개발 환경의 특성상 아이폰이라든가 윈도우즈 폰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안드로이드 플랫폼만 다루긴 하지만 완전히 안드로이드에 특화된 요소들보다는 다른 운영체제,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어느 환경에서든 다들 갖추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보편적인 요소들을 우리 수업에서 다루겠다는 얘기가 돼요. 그것만으로도 아마 16주가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이제 한 주 한 주 조금씩 추가로 우리 수업에 도입을 해가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앱의 범주를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를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게 전반적인 수업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과목 개요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수업 관련 추가 안내를 살짝 같이 보고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 자바를 기본적으로 옛날엔 썼었고 요즘은 사실 요 커틀린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주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자바를 쓰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 미안하게 생각해요. 커틀린을 쓰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긴 한데 이건 좀만 양해를 해주세요. 아무튼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수업을 수강 신청하려는, 청강하려는 친구들 중에 적지 않은 친구들은 자바를 이전에 써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를 배우는 거는 조금은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앱 만드는 수업이기 때문에 자바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세부 구조라든가 이런 것까지 우리 수업에서 언급할 만큼 시간이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자바를 배우려고 이 수업을 신청한다, 이 수업을 듣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제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물론 이제 앱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만한 수준 정도는 우리 수업에서 커버를 할 예정이니까 그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과목 개요에서도 살짝 느꼈을 것 같긴 한데 이 수업은 여러분이 딱 이번 학기부터 난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시작하자마자 들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 우리 근처에서 열리는 과목명 하면 창의적 컴퓨팅이나 인문대생을 위한 창의적 프로그래밍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과목들을 미리 이수를 했다라는 걸 상정해서 16주 흐름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요거는 제가 조금은 일괄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초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경로는 상당히 많은데 여기선 일단 수업 계획서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대충 이 정도 과목 들었으면 돼요 라고 제시를 해놓은 거라 보시면 좋겠고, 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 우리 수업을 듣는데 적합한지 아닌지를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 보고 싶다는 친구들은 저한테 미리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도로 하고 수업 흐름과 관련된 거는, 자, 이 수업이 제목은 상당히 거창하긴 한데 시작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부터 할 거고요. 그 설치한 다음에 바로 마우스 몇 번만 딸락딸락 하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앱에서부터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앱을 만들기 위해 추가로 도입할 수 있는 요소들, 우리 앱의 동작을 조금씩은 더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도입을 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시야를 조금씩 확장해 가는 게 이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집중력이 막 매우 뛰어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 학기 내내 우리 수업만 듣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2주, 3주 정도를 하나의 블록으로 삼아서 각 단계마다 코드 실행 흐름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다채롭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블록마다 정리를 해서 차근차근 기억에 남겨두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호흡을 조금 여러 토막으로 나눠 놓는 게 다른 수업이랑 병행해서 이 수업을 들을 때 조금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은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과제가 있어요, 이 수업은. 그리고 큰 과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과제를 포함한 모든 과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안드로이드 앱을 자신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켜서 만들어 보는 걸 주요 목표로 두고 있어요.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쓴다는 이런 거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 컴퓨터 내지는 노트북이랑 만약에 가능하다면 개인 안드로이드 기기를
지참한 상태로 우리 수업을 듣는 거를 권장을 해드릴게요. 자, 안드로이드 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요즘 나오는 노트북을 사서 쓰고 있다면, 요즘 나오는 데스크탑을 쓰고 있다면 기기는 사실 없어도 괜찮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이게 또 막상 만들다 보면 내 엄지손가락으로 직접 터치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애초에 터치스크린이 달려있는 노트북이라 상관없긴 한데 여러분이 조금은 더 소위 말하는 직관적인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안드로이드 기기를 하나씩 미리 마련을 해두시고 스타트를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큰 과제가 우리 수업 후반부 한 달 동안 계획돼 있어요. 이 큰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이전 과제들보다 조금은 더 복잡한 앱을 저랑 같이 만들어 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몇 가지 샘플 목표들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저랑 협의해서 여러분만의 목표를 직접 수립해서 한 달 동안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 아마도 많이 궁금해할 만한 거, 이 큰 과제는 개인 과제로 수행할 거예요. 막 2명, 3명 모여가지고 하나의 앱을 만든다든가 하는 활동은 우리 수업에선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자, 세부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3줄 요약을, 소개획서에 대한 3줄 요약을 미리 해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왔어요. 자, 읽어볼게요. 제한된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데이터 및 코드 제어를 도모하기 위한 개략적인 생각 흐름을 경험해 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앞에 건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경험해 보는 게 우리 수업의 첫 번째 목표예요. 이렇게 경험한 다음에 여러분이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들었던 각종 이야기들이랑 조금씩 연결해보면, 아, 그때 들었던 게 여기선 이런 식으로 쓰이네. 나쁘지 않군. 이라고 꽤 썩 괜찮은 복습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목표,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안들을 살펴봅니다. 요건 위에서 계속 언급했던 그거죠. 다음에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실행 흐름 간 데이터 전달을 원활히 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봅니다. 요거는, 자, 첫 번째 목표는 데이터랑 코드, 요 두 가지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걔네들을 내 목표에 맞게 요리조리 구성하는 게 제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줄은 코드는 어디다 팔아먹고 데이터 4글자만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 세 번째 줄을 왜 굳이 따로 빼놨나를 아마도 우리 수업 중반부 이후부터 확연히 체감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굳이 세 번째 줄로 남겨야 됐을 정도로 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구나.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프로그램들보다 상당히 까다롭구나라는 걸 체감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걸 의도해서 이 세 번째 줄을 따로 빼놔서 3줄 요약을 완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이고 수업 계획서 내용은 이 정도까지만 보고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수업 계획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뭐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조금만 더 이 슬라이드로 살짝 정리를 해왔어요. 자, 요약하면 대충 이런 느낌의 스토리를 한 번 더 읊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 보는 거는 이전보다 상당히 많은 제약을 걸어놓고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목표를 달성해보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연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 가서 메인 함수 정의를 짤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그랬어요. 여러분이 메인 함수 내용물을 직접 다 적어 봤었고 또한 그래야만 했었어요. 괜찮아요? 이전에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의 중간 흐름을 모두 직접 제어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
인문대생을 위한 앱 프로그래밍. 저는 보통 줄여서 앱프로라고 부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앱프로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한정돼 있어요. 심지어 부분 마디가 끊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앱이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잘 실행되도록 구성을 해보게 될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연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 안드로이드 앱들 또한 어엿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배웠던 다양한 기초적인 관념들이 이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에도 고스란히 적용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전히 우리의 앱의 실행 흐름은 문장들 및 걔네들로 구성된 메서드들. 자, 자바에서는 함수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여러분이 아마도 기억에 남겨놓고 있을 그 함수를 자바에서 메서드라고 부른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프로그램, 이 앱이 어떻게 실행될 거냐는 결국은 또 여러분이 문장을 어떻게 적어놓냐, 여러분이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어떻게 채워놓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장들이 여러분의 의도에 맞게,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실행되려면 바로 그 시점, 그 문장이 실행되는 시점에 메모리 위에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값이 담겨 있어야만 해요. 그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값을 담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는 연산자를 섞어 쓴 할당식을 계산하는 거죠. 그 자리에 미리 3을 넣어놔야지만 제대로 실행되는 코드다 라면 그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그 위치에 3을 담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당연한 건데 우리가 종종 까먹는 내용이죠. 아무튼 앱을 만들 때도 여러분 이전에 배웠던 여러 가지 기초 지식들을 있는 그대로 그때그대로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자, 두 문단이 내용이 확연히 다르죠. 이전과는 매우 달라요. 이전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었어요. 이 간극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조심스럽게 저랑 같이 메꿔보면서 여러분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반적인 시야를 이전보다 한 끗 정도 더 넓게 가져가 보는 게 이 수업의 주 목표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수업 흐름, 아직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기는 해요. 사실 여기에 휴일도 껴있고 한데 일단 한번 여기다가 박제를 해놓고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작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한 친구들, 전강 시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 환경 구성하고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앱을 만드는 걸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뷰와 이벤트, 다양한 입력 방법들, 레이아웃, 뷰 간 데이터 흐름 연결 정도가 전반부 제목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중간고사 봐요. 8주차의 중간고사 볼 거고 그 다음 후반부는 4주 동안 액티비티와 인텐트, 액티비티 간 데이터 흐름 연결, 그 다음에 데이터 어댑터라는 친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동기 작업을 본론의 마지막 주차로 두고 3주 정도를 큰 과제 할애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예상은 큰 과제를 한 주 정도 더 늘리는 걸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앞 주차 내용을 조금 축약해서 가져가지 않을까 지금은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영상을 조금 더 찍어본 다음에 이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16주차는 반드시 매너 휴강을 할 거예요.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여러분 F로 수업은 15주차에 완전히 끝낸다. 16주차 기간에는 다른 수업들 기말고사를 신경 쓴다 라고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수업 흐름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자, 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 결국 요약하면 우리가 이전보다 한 단계 정도 더 나가겠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이름은 거창하게 앱 프로 수업이지만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 막 그 뭐 앱스토어니 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걸출한 안드로이드 메신저라든가 게임 같은 거를 이번 겨울에 바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16주 48시간 기간 가지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앱들 신경 쓸 게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쿨하게 포기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수업 한 학기 동안 저랑 같이 진행하면 우리 안드로이드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들, 뭐 아이폰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이요. 또는 이제 그보다 좀 더 작은 뭐 아두이노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런 좀 더 작은 내지는 좀 더 큰 서버 같은 것들이라든가 아무튼 다양한 플랫폼들의 의의를 탐미하면서 이전보단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공부에 임할 수가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시작점을 여기서 같이 가져가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시작점 자체는 저랑 같이 진행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저랑 같이 한 학기 동안 조금씩 삶의 폭을 넓혀보도록 합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수업 속에 대충 읊어보면 이 정도까지였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영상에서 꼭 주지를 해둬야 될 만한 부분들 한 번 더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은 이제 이번 학기 실제로 우리 애프로 수업을 수강 신청하거나 내지는 청강해보려는 친구들만 살짝 구경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수업 형태랑 관련된 거예요. 요거는 원본 수업 계획서에는 적혀 있었는데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긴 했어요. 아무튼 요 수업은 소위 말하는 완전 비대면 수업이에요. 온라인 온리 수업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을 강제로 학교로 오세요. 10분 안에 입시를 하지 않으면 F 받아요. 막 이런 걸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도 우리 중간고사 하나 보죠. 시험도 온라인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요번 F로 중간고사는 일종의 실기시험 비슷한 느낌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시험 시간 안에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직접 켜서 앱 비스무리한 거 뭔가를 목표에 맞게 만들어서 제대로 실행되는 거를 저한테 보여줘야 되는 그런 느낌의 실기시험이 가미가 될 예정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그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눈으로 봤던 거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켜지 않고 이론 시험을 보는 것보단 제 생각에는 이 실기 시험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그냥 평소에 수업 들으면서 만들었던 대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제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래요. 다만 완전 비대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로 하는 경우 언제든지 저의 오프라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특히 초반에 여러분이 실습 환경,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하고 자신의 안드로이드 기기를 자신의 노트북, 데스크탑이랑 연결하는 실습 환경 구성할 때는 저의 강사의 오프라인 도움이 나름 효과적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 도움을 만약 여러분이 요청해서 저랑 같이 만나서 진행을 한다면 주로 저는 아마도 거의 매일 학교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각종 안전시설, 체온계라든가 등등이 이미 잘 마련되어 있는 우리 학교 교내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기 위해 상경을 하거나 제가 여러분이 사는 그 동네로 차 타고 내려가거나를 해야 오프라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쪽은 이제 뭐 스크린 공유하는 그런 기능을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타개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가능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수업 분량 관련이에요. 오프라인 수업은 이제 우리 정해진 3시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출석 부르고 같이 컴퓨터 켜고 진행하고 집에 가잖아요. 온라인 수업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영상을 볼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언제 영상을 보든 자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우리 온라인 수업은 매주 150분 어치를 소화해내도록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요걸 이제 지난 봄 학기에 영상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150분을 매주 한 주 단위로 채워나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1주차처럼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예를 들면 90분 정도로만 채워놓고 나중에 좀 더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갈 때 조금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많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식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어차피 여러분 1.5배속으로 들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주 들어야 되는 분량 자체는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해서 영상들을 한 주 구경할 때 매주마다 지난주는 대충 1시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번에는 6시간 놓치고 올라왔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와 같은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조금은 이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살짝 온라인 수업에 걸맞게 주차 단위를 주차별 할당량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탄력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링크 걸려있는 이 복습용 채널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지금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들어야 되는 그 원본 영상이 올라가 있는 서버가 지난 학기에도 그랬지만 살짝 혼잡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시험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는요. 그런 물리적인 사태에 조금은 더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복습할 때 여러분이 빨리 감기라든가 배속이라든가 자막이라든가를 조금은 더 수월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가 올해 초에 열어놨던 유튜브 채널에 이 수업 영상을 병렬 게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반 친구들, 수강생들만을 위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는 안 올라가고 원본 동영상 서버에만 올릴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이 수업의 본론 내용은 대부분 유튜브 채널에 같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링크는 이렇게 됐고요. 제 구독자 수가 100명이 넘어가서 한글 이름 단축 URL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채널에는 이제 제가 지난 학기라든가 이전에 미리 찍어놨던 각종 수업들 영상들도 함께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중에는 이제 여러분이 자바를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구경해 볼 수 있을 만한 참고 영상도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 참고 영상은 이번 앱 프로 수업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각 주차별로 대충 저 수업의 몇 주차까지 같이 들어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와 같이 링크를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건 살짝 비밀인데 그렇게 참고 영상을 올릴 때마다 우리의 할당량도 조금씩 채워지게 됩니다. 조금은 더 유연하게 학기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습용 채널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중요한 건 복습은 복습이고 여러분 출석 점수를 따기 위한 출석 체크는 각 영상별 기한 안에 요 원본 서버에 있는 영상을 직접 구경하면서 그때그때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석 점수는 특히나 온라인 수업의 출석 점수는 서버에 로그가 남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고치거나 하는 게 상당히 제한이 크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나중에 무슨 문서 같은 거 들고 오시면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뭐 아프거나 하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신다든가 하는 식으로 절차가 조금 까다로우니까 꼭 가급적이면 기한 안에 출석 체크는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 수업을 얼마나 잘 못 듣고 있나를 제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오프라인 수업은 여러분 얼굴을 보면 집에 가고 싶은 친구구나. 방금 말했던 내용 다시 말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게 이제 감이 조금씩 전달이 되고, 여러분도 아마도 자기가 진심으로 모르겠다 할 때는 자신의 모션이라든가 표정을 동원해서 최대한 강사에게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정 안 되면 수업 끝나고 앞으로 나와서 저한테 물어본다거나 하시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언제 영상 볼지도 모르고, 영상 보는 여러분 표정을 제가 뭐 웹캠으로 지켜본다거나 그런 것도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수업을 어떤 느낌으로 듣고 있나를 제가 조금은 더 면밀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우리 카카오톡 오픈 톡방을 하나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 24시간 언제든 우리 수업과 관련된 물음을 보다 수월하게 여러분의 키보드를 써서 저한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는 다른 친구들이랑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반익명 오픈 톡방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익명 대화명을 사용해요. 누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나, 또는 누가 이 오픈 톡방에 들어와 있지만 아무 질문도 하고 있지 않나를 파악하기가 어렵도록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가져가되, 그렇다 보면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막 뭐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이러면 또 법적인 이슈가 생기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개개인별로 번호를 제가 하나씩 나눠드리고, 오픈톡방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이 발급받은 번호를 채팅창에 적는 식으로 등록을 하는 그런 느낌의 반익명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물론 이렇게 번호 5개 해서 제가 그 번호 보고 이 친구가 이 친구구나 라고 등록까지 마친 다음에는 저도 이 대화명이 누구냐 하는 거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상태로 한 학기 동안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편이 조금 더 저도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요. 다만 이 오픈톡방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들어오거나 하면 좀 곤란해질 수 있다 보니까 이 수업을 직접적으로 수강 신청하는 수강생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청강 등록을 저한테 해주시는 청강생 친구들만 이 오픈톡방은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유튜브 영상만 보겠다 하는 분들은 이 영상, 복습용 영상 버전의 영상 설명에 들어있는 링크를 따라가셔서 그쪽을 통해서 저랑 소통을 하시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강생분들은 수업계획서, 원본 수업계획서에 있는 제 연락처를 확인해서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번호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는지를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청강을 희망하는 친구들도 제 메일 주소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저 이번 학기 청강하고 싶은데 톡방에 넣어주세요 와 같은 느낌으로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강생 친구들은 이제 우리 시험을 몇 날 몇 시에 봅니다. 내지는 시험 점수 언제 공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와 같은 중요한 공지는 이 오픈톡방이 아닌 여러분이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문자 메시지로 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톡방에 수강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픈톡방에 들어오지 않는 선택을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렇긴 한데 이번 학기는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반익명 톡방을 매 수업마다 하나씩 열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 독방에 한 학기 내내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등등 그렇기는 하는데, 이번 학기는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가급적 수강생 친구들은 모두 여기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강 신청, 우리 개강 전에 수강 신청한 친구들한테는 제가 미리 문자로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다라고 전달을 드린 상태예요. 개강하고 나서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가급적 모든 수강생 친구들이 안에 들어와서 한 학기 동안 같이 대화하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까지 하면 수업 소개가 다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벌써 7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덥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수업의 첫 번째 영상 본론 내용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여러분도 저랑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조금 온라인 수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영상을 찍어서 제 목소리를 제가 들어가면서 편집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는 걸 시작한 게 이번 연도에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카메라도 사고 등등 장비를 맞춰놓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긴 하지만 새로운 학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앱 개발 등등에 관심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마지막 부분까지 구경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마도 저랑 같이 한 학기 동안 진행하면 조금은 더 의미 있는 이번 한 학기, 이번 가을 기간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 기대에 제가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저도 한 주 한 주 노력해 나갈 계획이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괜찮다, 가자 하는 친구들은 수강 내지는 청강을 한번 도모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이 수업은 기초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스타일의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내지는 너무 큰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영상 앞에 내용 한 번 더 구경해 보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흐름의 수업이 맞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수강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충 이렇게 마무리 멘트까지 하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